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부사 편을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사라고 하는 게 원래 문법적 규칙으로 좀 따지면 뭐 문장 전체 수식, 그 다음에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동일 부사 수식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로 출제가 될 텐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부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문장에서 그쵸?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라 문장에서 없애야 할 성분이라 그래서 저는 제거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도 우리가 이거 있죠? 이렇게 제가 가로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전치사 명사도 문장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사로 간주합니다. 부사다가 아니라 그냥 부사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장소, 방법, 시간, 빈도, 정도,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인 거잖아요. 단어라고 하는 건 품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단어가 품사가 부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시면 뭐 상관없겠습니다. here 여기에, back 뒤에, 그 다음에 hard 열심히, fast 빠르게, 그렇죠? now 지금, late 늦게, once 일전에 예전에 한 번, always 항상, almost 거의, enough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휘를 외워 놓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부사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뭐 not이나 never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he is not kind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주어잖아요. 그쵸? 비동사죠. 여러분 비동사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보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kind가 보어예요. 그럼 지금 비동사 나오고 kind가 나와서 문장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간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not이나 never 같은 경우는 부정을 나타낼 때도 부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일반적으로예요. 이렇게 형용사 is에다가 ly를 붙여서 easily, true에다가 ly를 붙여서 trul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똑같아요. 명사 중에서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될 수는 없어요. 형용사 뒤에 붙여야 되는 거지. 그럼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얘 하나 들면 명사 중에 love 있죠? 사랑입니다. 여기에 ly를 딱 붙이는 순간 사랑스러운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이죠. 형용사와 같은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하고 부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early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이른, 부사로 일찍이란 뜻입니다. 자, 제가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ird가 나와 있으니까 early가 뭐가 되는 거지? 형용사가 돼서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는 뭘 잡아먹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사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는 일찍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는 왔다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come은 자동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come은 자동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가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치상 부사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일찍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fast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로는 빠른, 부사로는 빠르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runner가 나왔으니까 명사. 그러면 명사 앞에는 뭐라고? 형용사. 그래서 빠른 주자. run도 자동사입니다.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필요 없는 부사가 돼서 빨리,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well은 우리가 부사로 잘이라고 알고 있는데 형용사 뜻도 있어요.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is죠. 얘가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보어. 보어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 그래서 형용사로 쓴 거고,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하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말한다 영어를, 문장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뭐 부사. 그래서 영어를 잘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 좀 가볼게요. 딥입니다. 이거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달리 쓰일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형용사로 깊은이죠. C가 나왔으니까 깊은 바다. 명사 앞에 나왔으니까 형용사.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비동사 나왔죠. 뒤에 보어가 moved입니다. 그래서 I was move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왔다 필요 없는 거 부사. 깊이 또는 매우니까 여기서 나는 매우 감동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좀 살펴볼 건데 여기다 별표를 좀 하나 치도록 할게요. hard는 단단한, 어려운 이란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this is very hard, 이것은 매우 단단하다 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부사로 무슨 뜻이 있어? 열심히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하고 매우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hard가 뭘로 쓰였다고? 부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야? 열심히 라는 뜻이죠. 근데 시험에 어떤 패턴으로 나올 수 있냐면 hard에다가 ly를 붙여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로 부사입니다. 얘도 ly가 붙었으니까. 왜?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 구별하는 게 시험에 가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서 정확하게 의미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휘 문제죠. 역시 어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어형을 가진 부사 뭐 이런 건 뭐 저 말 자체를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볼게요. near가 가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hard, hardly 이렇게 형태가 여기가 동일한데 뒤에 ly가 하나 붙어서 두 가지 어형,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near는 가까이, nearly는 거의. 결국은 이것도 무슨 문제? 어휘 싸움 문제죠. 독해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왔습니다. 이 근처 가까이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high는 부사로 쓰이면 높이라는 뜻인데 여기 high에다가 ly를 붙여서 뭘로 된 거야? 매우. 역시 여러분이 그냥 어휘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별표 하나 더 칩니다. 자, 요 밑에도 같이 칠까요? hard, hardly까지. 이거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late도 중요해요. late은 형용사로 늦은이지만 부사로 쓰이게 되면 늦게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요렇게 얘를 어떻게 또 내냐면 lately라고 해가지고 얘도 부사예요. 얘도 형용사 내려 붙여서. 근데 무슨 뜻이야? 최근에입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어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문법 시험에 내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 문법 시험도 아니죠. 왜냐하면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late은 늦게, 늦은도 형용사 되는데 시험에 만약 나온다 그러면 late 늦게, lately 최근에 이렇게 물어볼 거고, hard 열심히 이렇게 물어볼 거고, hardly 거의 뭐뭐 않다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해 주실게요. 4번에 enough가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명사 앞과 뒤에서 모두 쓸 수 있다. 원래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가끔씩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식도 가능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enough가 뭘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 앞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enough money도 가능하지만 money enough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못 나오죠. 당연히 못 나옵니다. 자, 근데 부사로 쓰일 때는 수식어 받는 단어 뒤에만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old를 enough가 수식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로 나눠서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로 쓰일 땐 앞뒤에서 다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명사 수식이라는 얘기죠. 형용사하고 부사를 수식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항상 누가 앞에 온다? enough 앞에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old가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는 enough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부사로 사용됐다는 건 뭐냐?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부사는 다 수식할 수 있거든. 형용사든 부사든. 그러니까 이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뭐다? 부사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가 온다. 어떻게 나오면 틀리더라? enough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틀리더라를 기억해야 되고, 그럼 쟤를 살짝 고쳐보면 여기 지금 enough 뭐라고 쓰면 old라고 쓰면 얘는 틀렸다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러냐면 형부 enough, 투부정사 이렇게 하고요. 해석할 때는 투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형부한, 이렇게 형용사 부사한 이렇게 외우라 그러거든요. 한번 해볼까? 그는 학교 갈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부 enough 투부정사는 뭐 말 정도로 충분히 형부한 이라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독해를 위해서도 그리고 문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high, highly 이런 애들은 해석상 높이, 매우 이렇게 해석상 유념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 late, lately 당연히 해석을 아셔야 됩니다. 그쵸? 늦게, lately 최근에, hard 열심히, hardly 뭐죠? 거의 뭐뭐 않다. 그 다음에 enough가 나오면 형용사 부사가 앞에 위치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빈도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빈도부사라고 하는 건 횟수를 나타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빈도를 나타낼 때 부사 쓴다 이거예요. 굳이 외우시진 않아도 되는데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자주, sometimes 때때로, hard few 거의 뭐 많다, almost 거의, never 결코 뭐 많다. 빈도부사를 외우진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빈도부사란 말은, 그러나 여기 이 부사에 있는 뜻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빈도부사의 위치라고 해서 외우긴 합니다. 외우긴 하는데 이거는 빈도부사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사들도 다 요 규칙에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빈도부사 다음에 일반 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always가 빈도부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always 쓰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쓸 때도 당연히 부사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원래는 부사는 동사 앞에 써요. 그럼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어떻게 되느냐?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조동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can 같은 거 있죠? can, will 이런 거. 자, 요거 조동사하고 비동사 뒤에 쓰고요. 뒤에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고, 부사가 들어가면 빈도부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비동사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조동사인 경우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그럼 여기 동사 원형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무슨 동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일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오는 거지. 그래서 조피 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외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위치했다. 됐습니까? 비동사 뒤에 있네요. 조동사, 빈도부사, 본동사, 조동사 쓰고 빈도부사 쓰고 동사 원형, 본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can이 조동사, believe가 동사 원형,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그냥 뭐 빈도부사든 일반 부사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입니다. 타동사, 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를 한 학생들도 문법에 나오면 못 맞춰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인 포인트를 찍기보다는 그냥 해석을 하는 방법, 그런 걸로만 좀 보실게요. 이게 왜냐면 타동사, 부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가 외우는 수거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urn on, 무엇을 키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문법적 포인트는 대명사가 이렇게 중간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알려드리면 look at it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한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금 건들 문제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불을 켜다. 그렇죠? 이렇게 cut it off, 그냥 cut off, 잘라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연습 문제 좀 가볼게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impatient, 이거는 형용사고요. 그렇죠? 왜? ly가 붙었으니까 부사잖아. 아까 그랬잖아. 형용사에다가 뭐를 붙이면,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치? 형용사 다음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러니까 부사고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해요. 부사는 문장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그러면 바트는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를요? 그녀를. 문장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부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pick up it은 원래 안 되고요. pick it up입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렇게 하죠. 바로 그 규칙이 들어간 거예요.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거 그치? 이거 봐봐. 이렇게 하나 봐봐. pick up me, pick up me, pick up me 이상하죠? 이거 안 쓴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규칙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고 나서 요 문법 문제로 출제하는 거라서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용은 아닙니다. 자, always 빈도부사라고 했고 이 빈도부사뿐만 아니라 일반 부사도 뭐야? 그렇죠.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니까 미리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 본동사 앞. 그래서 요걸로 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뭐죠? 하드 쓸래, 하들, 리 쓸래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는 부사로 열심히. 자, 하들리는 뭐죠? 거의 뭐만 안 타죠? 자,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쵸? 거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니까 다 뭐가 돼야 돼? 자, 하드가 돼야죠. 그쵸?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하드. 예. 자, 주어진 말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어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나?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wake 이렇게 쓰고요. 일어나다니까 wake up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never가 붙었네요. 자, never라고 하는 건 당연히 빈도부사 또는 일반 부사도 마찬가지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니까 wake가 일반 동사죠? 그래서 여기다 I never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치? I never wake up. 어떻게? early. 글씨 봐라. 막. 그쵸? 예, 좋습니다. 너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You must. 조동사니까 wear가 일반 동사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뭐야? A seatbelt. 여러분 wear를 입다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모자 같은 거 쓰는 것도 다 wear를 씁니다. 신체에 착용하는 건. 그래서 seatbelt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 뭐가 붙었다? always가 붙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조동사 뒤 본동사 앞이니까 you must always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요일에 가게들은 종종 닫혀있다. 우리 수동태를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stores are 제가 써드릴게요. closed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비동사 pp를 보게 되면 수동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on Sundays입니다. on Sunday. 자, 이 Sunday가 일요일마다 라는 뜻인데요. 얘랑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 자, every Sunday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the store are closed라고 돼 있죠. 원래 on Sundays 써야 되는데. 자, 어쨌든 are 쓰고 그러면 여기서 closed가 나왔으니까 부사 뭐 써야 되는 거야? open을 여기다 써야죠. 왜? 비동사 뒤니까. 그래서 the stores are often closed on Sundays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죠. 가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보통 7시에 집을 떠난다. 자, 주어가 나왔으니까 떠나다. leave 나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을 떠나다니까 home이 되겠죠? 근데 얘가 3인칭 단수니까 s 써야 된다 그랬지. 명사가 단수명사잖아. s 없으니까. 그래서 leaves home. 그 다음에 at 몇 시? 7 이렇게 됩니다. 자, usually 나왔으니까 일반 동사 앞이니까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my father usually leaves home at 7 o'cloc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수식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수식 관계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것 좀 볼게요. She is a very pretty girl. 이렇게요. 자, 요 품사가 뭐죠? 명사예요. 얘 품사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얘 품사가 뭐죠? 부사예요. 그렇죠? 물론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명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명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위치가 되거든. 그럼 봐. 해석 한번 해볼까? 예쁜 소녀. 맞지? 그럼 형용사 역할은 뭐야? 명사 수식. 매우 예쁜. 그럼 부사는 뭐야? 형용사 수식. 이렇게 한번 해볼까? very girl. 매우 소녀.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very가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고 나머지 다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거리 명사, pretty가 형용사, very가 부사. 그치? 이렇게 된 거죠.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해석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화살표가 왜 저렇게 됐니? 부사도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he closely라고 하는 건 면밀하게 뜻이거든요. watched the book it 그럴까? 그는 면밀하게 관찰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동사 수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왔네요. 명사, 형용사는 뭘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를 수식한다. 뭐는 수식하지 못한다.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기본 문법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시험에 보게 되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구와절 가보도록 할 텐데 되게 쉬워요. 구라고 하는 건 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분만 쓰면 이게 그냥 한 단어죠. 단어 자체를 가지고 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어 자체를 가지고 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요 단어 앞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to read 아직 앞에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above on the table 이렇게. 그럼 내가 전치사명사는 부사라 그랬지. 하지만 이게 한 단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한 단어에서 전치사 들어갔고 또 명사 들어갔지. 이렇게 세 단어가 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만 떼놓고 봐도 구예요. 이렇게만 떼놔도 on하고 뭐가 결합이 됐어? 더 테이블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얘도 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로 이루어져서 두 개 이상이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의미를 형성하면 이렇게 단어 두 개 이상을 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 한번 볼래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통합되어 나타난 하나의 단위. 자, 선생과 투부정사가 결합이 됐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omething to drink에서 이렇게 결합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이 구. 근데 얘는 지금 문장이 합쳐졌지. 그럼 문장은 뭐냐면 문장이잖아. 말 그대로. 문장은 이걸 절이라고 하는 거야. 머리 아니라 문장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구고
He put a book, 그쵸? on the table. 이렇게 나오면 아까 이렇게까지는 구였잖아. 그치? 합쳐진 거. 근데 주어 동사가 딱 뜨는 순간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뭐야? 문장이란 얘기고, 문장이란 얘기는 뭐를 나타낸다? 절을 나타낸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단어 2개 이상 결합돼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면 구다. 단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아서 문장은 아니다. 반대로 주어 동사가 나와서 문장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연습 문제 풀지 마세요. 왜냐면 구라고 하는 건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걸 알아야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알 단계는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패스. 됐습니까? 예, 지금 하지 마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전치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치사라고 하는 건 전치사예요. 이게 아니라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전치사가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사 앞에 위치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단어 2개 모이면 뭐라 그랬지? 구. 그럼 이거를 앞에 전자 붙이고 뒤에 명자 붙여서 뭐 전명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근데 제가 전명구는 뭘로 취급한다? 가로쳐서 부사로 취급한다. 그럼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부사 역할 이런 거 하지 마. 전치사와 명사와 함께 쓰여서 뭘 나타낸다? 전명구라고 칭하고 품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치사 개념으로 보면 at은 매우 짧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도 at을 쓰게 되면 역전앞, 역앞, 역전하면 틀렸지. 역앞이 맞지. 그렇게 짧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이 역전 앞에, 역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는 뭐냐면 이 in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요 기차역 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개념이죠. 오는 표면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이걸 시간으로 나타내면 그냥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이에요. 7시, 8시. 이는 엄청나게 길지. 그치? 연도. 그래서 월이나 연도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날짜를 쓸 때 뭘 쓰는 거야? 요일이나 특정한 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t은 시간, o는 요일, 이는 연도, 월 이렇게 가는 거야.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야. at은 매우 좁은 지점, o는 표면적인데 그 다음에 이는 매우 넓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렇게 at 쓰죠. 역시 이렇게 됩니다. 연도 쓰니까 월 쓰니까 in 이렇게 쓰죠. 겨울도 매우 길잖아요. 그래서 in 쓰고 이렇게 대자 들어가는 놈들이 다 뭐예요? on입니다. 됐죠? 그래서 언제 뜻은 다 똑같아요. 언제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토요일에 2010년에 2시 20분에 어디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죠. 장소 갑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집이라고 합시다. 집. 그럼 집 안은 뭐가 되는 거야? in이 되는 거군요. 바깥쪽이 뭐예요? out이에요. 그래서 go out 그러면 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go out 그러면. 자, into는 뭐냐면 자, in이 아니거든요. to는 어디로예요. 그럼 이건 into는 이거예요. 어디로니까. 이해됐습니까? out of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go out of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out of는 이렇게 나가는 거, in은 들어가 있는 것,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 out은 바깥에 있는 것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look into 그러면 뭐예요? 집 안으로 보다니까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야, 집 안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면 그냥 변태거나 나쁜 새끼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나오면 집 안을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뭐뭐 밖으로는 이런 거죠. 뭐냐면 look out of the window. 그렇죠? 뭐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죠? look이는 안에 들어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look out은 그냥 바깥을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 표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그림을 봤을 때 아까 서클 안에
all. 그쵸? 뭐죠? 에 부엉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in을 쓴 거고요. 자, went into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표현이 walk along the street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차는 달리는 중입니다. 길을 따라. 이거 역시 전치사명사니까 이렇게 날린 거고요. 자, across는 가로지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상대편이 이쪽에 있으면 across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coming across the road. 길을 가로질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전치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예.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예문, 그림 보아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은요. 그냥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거 있고 hangover, 어디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over라고 얘기를 하고요. behind는 뒤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behind the table, 테이블 뒤에 있다. 이렇게 있죠. 여자가 뒤에 서 있죠. 그 다음에 오는 요 위에 컴퓨터 얘기하는 거겠죠. 컴퓨터가 아까 표면 나타낼 때 쓴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다. 그래서 어디 위에. 고양이가 컴퓨터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죠. 테이블 이 아래에 under the table. beside 또는 by. 그래서 이거 뭐뭐 옆에 있다.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S부터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beside 옆에 게다가 S가 있네. 그래서 얘가 게다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beside 옆에 게다가 S가 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front of는 뭐뭐 앞에죠. 그래서 앞에하고 뒤에는 반대말이 되죠. 컴퓨터 앞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역시 예문 통해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니터가 on 어디 위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은 어디에 있다? 데스크 위에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between하고 among 있거든요. 얘네가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죠. 근데 뜻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뜻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따단딴딴딴. 자, 뭐냐면 between은 둘을 있을 때, 그러니까 애가 A고 애가 B죠. 그럼 이때는 betwee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표현을 알아? between A and B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왜? between은 두 개일 때만 쓰니까. 근데 among은 몇 개 이상일 때? A, B, C. 또 네 개 이상일 때도 돼요. D, E 이렇게. 그래서 3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게 among이다. 둘 다 뭐뭐 사이에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그리고 among은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죠. 예시 말씀드렸어요. 시간 나타낼 땐 at, 좁은 지점은 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after는 뒤에라는 뜻도 있고 후에라는 뜻도 있고 before는 앞에 전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싹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렇죠? 예.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좀 가볼 건데 함께라는 뜻은 with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전치사 뒤에 뭐가 붙으면 명사가 붙으면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전치사의 무슨 어라 그래? 목적어라 그래. 선생님 이해 안 되죠? 선생님 이해 안 돼요. 그치? 봐봐. 근데 이거 한번 봐봐. He look. 자, 쉬러 갑니다. She look at he가 맞아. look at his가 맞아. look at him이 맞아. 요건 알지? 힘이 맞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격 써야 돼? 목적격 써야 돼. 그러니까 with I가 아니라 with me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의자 위에 앉는데요. 의자를 좀 그려볼까요? 예, 미치겠다. 가만히 있어봐. 됐어? 보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at은 좁은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on은 표면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여기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on the chair. 그쵸? 여러분 외웠을 겁니다. sit on the chair. 그쵸? 그래서, 앉는 건 표면에 앉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between은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among은 세 개 이상일 때, mary와 누구? jane.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between Mary and Jane. B. 이렇게 말했으니까, between A and B로 사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되겠어요. 자, don't sit입니다. don't sit이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어? 당연히 on이 되겠죠. 어이구. on이 되겠죠. 어디 위에 앉다. 그래서 don't sit on the bench. 벤치 앉지 마라. It's wet. 젖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강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다. 강 이렇게 흐르는데 물고기가 이 강물 안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in the river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오늘 밤에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했는데 in을 쓰면 집 안이라고 해서 in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in을 쓸 때는 이렇게 집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뭐냐면 house를 이용해요. house, 건물을. 그럼 on은 말이 안 되고 집 위에 앉아 어떻게 해? 집과 앉아 말도 안 되고 over, 야, 집 위에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집에 머무르다, 집에서 쉬다 라고 하는 건 stay at 이렇게 사용해서 at home으로 쓰는 겁니다. 표현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be at home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me에는 전치사 뭐를 붙이더라? at을 붙이더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전치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쉬어가기가 나왔죠? 예, 집에서 쉬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는 바로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장의 구조는 우리가 앞에 있는 품사들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문장의 구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